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누구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건강해지지만 나는 왜 아프지? 운동을 좀 덜 해서 그런가? 좀 더 해볼까? 아파도 이거를 참고 극복을 하면 좋아질 거야.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말초신경병이라는 게 생기면 우리가 통증이라고 느낄 수 없는 감각, 예를 들어 뭐 터치라든가 어떤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아프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발 시리고 뭐 아니면 반대로 화끈거리는 분들 보면은 병원 가면은 괜찮아요 라고 설명 듣거든요. 엑스레이도 괜찮고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굉장히 시리고 불편하다고 느껴요.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처음부터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운동하고 나서 무릎이 아프다? 내 몇 개월 됐는지 몇 년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되도록이면 좀 새 걸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병원을 가지 않고 무릎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무릎 아픈 원인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면 무릎이라는 게 관절이고요. 관절은 뼈랑 뼈가 맞닿는 거고, 그 사이에는 연골도 있을 거고요. 인대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근육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절이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윤활랑이라는 물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이 어느 부분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생기겠죠. 물론 그 안에는 뭐 혈관도 지나가고 신경도 지나가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문제 생기면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딱 이게 무릎 통증의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연골 닳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뼈랑 뼈가 바로 맞닿으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서 연골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 운동을 하거나 어떤 부상에 의해서 연골이 조금씩 닳기도 하고 마모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되면 찢어지게 되겠죠. 연골이 찢어지면서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되게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그 무릎 위쪽과 앞쪽이 아픈 원인 딱 세 가지만 좀 찍어드리면, 하나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한 그 연골, 그쪽 문제, 연골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정말 흔하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윤활랑염, 그러니까 점액낭이라고 하는데, 관절이 움직일 때 부드럽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물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상부슬개 점액낭염이라고 부릅니다. 단어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여기에 문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이 세 가지 준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힘줄염이 생기는 거는 물론 둘 다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정말로 노화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과사용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보다는 많이 쓰겠죠. 그만큼 더 많이 사용을 했고 그런 부상이 더 누적이 될 거고, 힘줄 안에.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힘줄 자체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탄력과 힘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충격을 받아도 쉽게 염증이 생기고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하죠.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해진대 이런 생각하고 연습 없이 아니면 배우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게 되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자세가 좋지 못하면 이 관절, 그러니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보통 2배에서 3배까지도 확 늘어나게 돼요. 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누구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건강해지지만 나는 왜 아프지? 운동을 좀 덜 해서 그런가? 좀 더 해볼까? 아파도 이거를 참고 극복을 하면 좋아질 거야.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를 참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 부상이 누적이 되고 나중에는 정말 조금만 쉬면 날 거를 이제 병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운동을 할 때 꼭 제대로 된 자세로 하는 게 좋고요. 요즘에 특히 뭐 등산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아니면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달리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등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부상을 당하기 쉽죠. 왜냐면 가파른 언덕을 경사가 굉장히 높고 노면은 고르지 못하고 그런 데를 좋지 못한 자세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부상으로 이어지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인 어떤 누적이냐 아니면 노화냐 원인은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무릎뿐만 아니고 모든 관절이 마찬가지인데요.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거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체중 부하, 그러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과도하게 움직인 경우. 우리가 흔히 관절이라는 건 가동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동 범위를 벗어나서 움직이고 체중이 과하게 부하되고, 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 운동이 무릎에 안 좋겠구나라는 걸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 부하가 많이 되고 많이 움직이는 운동 뭐가 있겠어요? 딥 스쿼트. 앉아서 완전히 무릎을 굽히면 무릎 자체가 과도하게 관절 가동 범위가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체중이 확 걸리니까 무릎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건강한 사람은 해도 괜찮습니다. 딥스쿼트 해도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무릎에 이미 염증이 있고 관절이 마모가 된 상태에서 강하게 스쿼트 하는 거는 오히려 연골 손상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을 거고, 런지 같은 운동도 그럴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이런 등산, 그 다음에 계단 내려오기. 등산도 그냥 가벼운 등산은 괜찮아요. 아주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있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내 몸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는 경우에 안 좋다는 거고요. 난 무릎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등산은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등산을 해보세요. 일단 뭐든지 해봐야 됩니다. 일단 했을 때 통증이 조금 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시작하고 한 5분 지났는데 통증이 좀 시작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좀 심해져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거니까 그때는 하면 안 되고요. 처음 시작할 때 좀 무릎이 좀 뻑뻑한 것 같았는데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좀 부드러워지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등산은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중이 과부하 걸리는 상황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테니스를 예로 들면, 테니스라는 거는 그 코트 내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뜁니다. 그런데 중간에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많죠. 이렇게 서 있다가 공을 쫓아서 이쪽으로 뛰었다가 반대쪽으로 뛰었다가,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이쪽 저쪽 테니스나 탁구, 배드민턴처럼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무릎에 걸리는 체중이 몇 배로 늘어나게 돼요. 우리 그냥 서 있을 때가 1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 내리막길 걸을 때 한 2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체중을 실어서 완전히 딛고 반대쪽으로 뛰게 되면 한 5배 이상도 체중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는 좀 피하는 운동이어야 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 통증에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예민해지나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5-6개 정도로 나눠보면요. 일단 관절이 좀 마모된다 그랬죠. 젊은 사람보다는 연골이 좀 닳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통증에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젊을 때는 뭐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괜찮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죠.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운동을 할 때 관절이 흔들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통증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연성도 감소를 합니다. 힘줄과 인대가 뻣뻣해지기 시작하니까 관절의 가동성이 감소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나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운동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몸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동 범위를 올리다가 부상을 당하고 통증을 더 쉽게 느끼게 되고요. 게다가 골밀도도 저하가 되겠죠. 골밀도가 저하되니까 통증이 좀 더 예민해지고, 혈액순환도 당연히 젊은 사람보다는 떨어질 거고요. 그 주변에 결국에는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는 신경이에요. 말초신경인데, 말초신경이 이 뻣뻣해진 근막, 힘줄 사이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포착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초신경이 근막을 통과하거나 근육을 통과할 때 그 사이가 목 졸리듯이 꽉 끼게 되면 그때 말초신경에 병이 생기고, 흔히 얘기하는 말초신경병이라는 게 생기면 우리가 통증이라고 느낄 수 없는 감각, 예를 들어 뭐 터치라든가 어떤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아프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발 시리고 아니면 반대로 화끈거리는 분들 보면은 병원 가면은 괜찮아요 라고 설명 듣거든요. 엑스레이도 괜찮고 큰 문제 없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굉장히 시리고 불편하다고 느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근육이나 근막 사이에 꽉 목 졸리듯이 끼면은 검사를 해도 정상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나는 아파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말초신경병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무릎 통증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처음부터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날 운동하고 다음날 무릎이 아픈데 병원 가야지, 이런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좀 무리했나 봐, 근육통인가 봐, 좀 며칠 기다려 봐야지 라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무릎이 아프다라고 할 때는 좀 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 많이 쳐보면 아플 때, 근육통 있을 때 치료하는 원칙 해가지고 프라이스 해서 PRIC 해가지고 차가운 얼음으로 마사지를 하고 압박을 해주고 다리를 올리고 하는 그런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갑게 하고 좀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프라이스라는 거는 외상, 그다음에 근육 통일 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무릎이 아플 때는요, 신발을 좀 의심해 보세요. 내 신발이 혹시 낡진 않았는지. 의외로 운동화 한번 사서 몇 년 이상 신는 분들 많아요. 저도 지금 제 신발장 열어보면 10년 넘은 운동화가 10켤레 이상 있어요. 안 버리고 그냥 놔두다가 어느 날 오늘 이 운동화 신고 나가서 운동해볼까? 라고 신고 나가서 운동하거든요. 그럼 그런 날 무릎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 신발 밑창 깔창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우리 체중을 좀 지지를 해주고 충격 흡수를 해주는 게 신발 깔창의 역할인데, 이게 밑에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똑같은 운동을 해도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이 더 커져요. 게다가 얘가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서 있을 때 체중을 잘 지탱을 못 하거든요. 흔들거려요. 그래서 이제 무릎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무릎이 아프다? 내 신발이 몇 개월 됐는지 몇 년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되도록이면 좀 새 걸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게다가 요즘 신발 되게 좋은 거 많아요. 내 발 모양을 다 분석을 해서 내 발에 맞게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인솔을 맞춰서 내 발 모양, 내 발이 평발인지,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좀 짧지는 않은지 그런 거를 좀 분석을 해서 거의 맞춤으로 해서 인솔을 맞추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신발 바꾼 지 얼마 안 됐다라면 인솔 맞춰봐야 되겠지만 한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 된 신발이면 신발 자체를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하나의 신발을 매일 신는 것보단 2개의 신발을 하루하루 번갈아 신는 게 더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 2개인 분들은 매일 하나씩 번갈아 신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체중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줄어야 아무래도 관절에 무리가 덜 가니까 체중을 줄여주는 거, 이게 병원을 가지 않고 무릎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제 스트레칭법인데요, 무릎이 있으면 무릎 앞쪽, 그 다음 무릎 위쪽, 여기가 아픈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은 운동법과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릎뼈 주변의 근육을 스트레칭을 시켜주면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로 이 종아리 뒤쪽을 먼저 스트레칭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고, 마지막으로 대퇴사두근, 여기까지 이제 운동을 해준 다음에 옆에 있는 중둔근까지 운동을 해줄 겁니다.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수건 한 장이면 돼요. 이렇게 수건 한 장만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는 좀 길게 생긴 수건인데 굳이 이런 거 필요 없고 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수건만 준비하셔도 되고요. 이 뒤쪽에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켜 줄 거고, 모든 스트레칭은 30초가 기본이에요. 적어도 30초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근육에 있는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면서 근육이 쭉 이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건을 가지고 먼저 발 앞쪽을 걸어서요, 종아리 근육을 당겨줄 건데 쭉 당겨주세요. 이거를 30초 동안 당겨줄 겁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실 건데 1부터 30까지 세면 30초를 못합니다. 아파서, 왜냐면 이렇게 당기면 아프거든요. 1초에 1을 안 세요. 더 빨리 세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반드시 45까지 세세요. 그래야만 30초 정도 당길 수 있습니다. 쭉 당기고 마음속으로 45까지 세고요. 숫자 세는 게 힘들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스탑워치가 다 있으니까 그걸로 시간을 켜놓고 30초 동안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종아리 뒤쪽 근육을 당겨줬으면 그 다음에는 햄스트링을 당겨서 이완시켜 줄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다리를 더 들어주면 그게 햄스트링 스트레칭이에요. 쭉 당겨주면 햄스트링 스트레칭.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파요. 여기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 살짝 풀었다가 다시 당겨주고, 살짝 풀었다가 당겨주고. 이 스트레칭이라는 거는요, 결국엔 근육에 탄력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계속 당기지 마시고요. 너무 아프면 살짝 줬다가 풀었다, 줬다 풀었다, 이렇게 근육을 늘렸다 풀었다 하면서 탄력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30초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뒤쪽 햄스트링 근육 스트레칭 했으면 이번에는 대퇴사두근을 스트레칭 해줄 거고요. 뒤쪽으로 해서 발목 뒤를 잡고 당겨줄 거예요. 뒤쪽으로 쭉 당겨서 이 앞쪽 근육이 늘어나도록 운동을 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초 이상 대퇴사두근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수건을 접어서요,
이 오금 아래쪽에다 놓고 얘를 눌러주면서 운동을 할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 수건을 무릎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쭉 눌러서 대퇴 4두근에 힘을 길러줄 겁니다. 누를 때는 5초씩 15번을 눌러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꾹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살짝 풀고 또 꾹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풀고 또 꾹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5회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힙 어브덕션이고요.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옆으로 쭉 벌려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씩 15회를 해줄 겁니다. 쭉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반대쪽도 해줘야 되겠죠? 반대쪽도 쭉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5초씩 15회 운동을 해주신다면 무릎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운동하는 효과를 봐서 무릎 앞쪽 통증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꼭 따라해 보시고 꼭 병원 안 가시더라도 집에서 무릎 통증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